친환경으로 어, 농약 만드는 거. 제가 여기서 이제 농사 짓는 가장 큰 기여자죠. 아마 이런 게 안 통하면 농사 못 지을걸요. 그래, 이제 이것저것 자꾸 이제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는데, 제가 한 거를 그대로 해드리면요. 우선 님 오일이 제일 중요합니다. 님 오일. NEEM, 님나무에서 추출한 오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앞에 영상에 있는데 오래되나니까 잘 안 보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이 숟가락으로 씁니다. 쓰는 나름대로 분량을 조금 아니까요. 처음에는 계량컵 막 이런 걸로 사용했는데, 이 한 숟가락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이걸로 사용합니다. 이게 뚜껑이 좀 잘 안 열려요. 오일이다 보니까. 요게 조금 이제 가격이 나가죠. 인터넷에서 사시면 됩니다. 우선 이게 님 오일이 살충제로서는 최고입니다. 최고. 그리고 20리터 통이죠. 2스푼 정도 씁니다. 2스푼이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녹아요. 근데 오늘 이제 비가 왔습니다. 그래서 좀 습합니다. 그래서 비 오고 나서는 반드시 해주는 게 좋죠. 2스푼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유화제죠. 유화제가 이제 전착제 역할도 합니다. 이거는 제조한 거니까 이건 조금 많이 넣어도 돼요. 50cc에서 100cc 정도 집어넣으면 됩니다. 이거 자체도 진딧물 같은 거를 잡습니다. 없는 분은 님 오일을 녹여야 되니까, 오일이니까 물하고 안 섞이죠. 녹여야 되니까 퐁퐁 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. 저는 세제 뭐 이런 거 일체 안 쓰니까. 왜냐면 찝찝하잖아요. 그래서 세제는 일체 안 쓰고요. 만드는 걸로 쓰는데, 이거 만들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 과일 세정하는 퐁퐁 있죠. 과일 씻는 퐁퐁. 그런 거 쓰시면 조금 안전하겠죠. 왜냐면 먹기도 하니까. 요거 쏙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할미꽃 뿌리 우린 물. 할미꽃 뿌리 우린 물은 이렇게 한약팩으로 넣어놨죠. 그래야 좀 편합니다. 우리 농약도 칠 때 상당히 상그럽거든요. 이거는 귀찮은 것도 아닙니다. 이거는 할미꽃 뿌리를 5kg를 사가지고 한솥 우렸습니다. 그럼 요 봉투에 담아주거든요. 이게 몇 cc인지는 모르겠어요. 대충 알죠? 이거 한약 봉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. 한약이나. 그러니까 이 팩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편리합니다. 한솥 해 놓으면요, 1000평 기준으로 할 때, 제가 1000평 좀 넘는데 1200평 가까이 되는데요, 한 2, 3년 씁니다.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, 처음에는 좀 비용이 들죠. 편리하잖아요. 이래 놓으면 할 때마다 우릴 수 없으니까 귀찮잖아요. 하다가 귀찮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2봉지 썼거든요. 그 다음에 3봉지 쓰다가 이제 4봉지 씁니다. 제가 써본 거는 4봉지까지니까요.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뭐 사람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니고 벌레를 죽이는 거잖아요. 어떤 사람은 뭐 벌레하고 공존하는 것도 뭐 자연농법이다 하면서, 저는 자연농법 아닙니다.
자연농법 아닌 사람, 그 자연농법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, 자연농법 아닙니다. 근데 이거 자연에 가깝죠? 왜요? 할미꽃이 자연이잖아요.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성을 품었다 이 말이죠. 그거를 조금 부각시켜 주는 거죠. 왜? 작물을 위해서.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. 어떤 분들은 뭐 풀 속에서 키운다 하는데, 풀 속에서 한번 키워 보세요.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. 저는 강제로 풀 속에서 키우는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. 게을러 가지고 하나도 못 건집니다. 풀 속에서 작물 키운다는 것은 풀에 대한 모독입니다. 여름철에 밭에 풀 난 거 있죠? 두 뿌리만 뽑아보세요. 사람이 먼저 죽을걸요? 안 뽑힙니다. 그게 칭칭 감아가지고 과일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자연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품은 독성을 조금 부각시켜 주는 거죠. 농사 짓는 법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. 풀 속에서 자기만 먹는 거는 그거는 농사가 아니잖아요. 여러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하는 게 자연농법에 가까운 거죠. 농사하는 법칙이다. 뭐 제가 하는 게 자연농법인지 그거 좀 사실 자연농법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, 단지 이제 농약 비료를 피해서 뭐가 좋을까 이제 그걸 연구하는 거죠. 그래서 8개를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유황입니다. 유황이 균에 강하다고 합니다. 전에는 우리 이장님이 가루로 된 유황을 주시더라고요. 처음에는 그거 사용하다가 요 아즈모 MG가 유황 80%입니다. 아즈모 MG. 스페인 제고요. 유황 80%. 그 다음에 송진가루 20%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열면요, 유황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, 유황 냄새가 조금 냄새가 좀 안 좋죠. 근데 이거는 송진가루 냄새가 납니다. 송진가루 냄새.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는 한 스푼만 썼거든요. 20리터에. 근데 이제 최근부터는 2스푼을 넣습니다. 특히 비 온 날은 좀 진하게. 그리고 아까 유화제가 전착제 역할도 하니까 이걸 붙여 놓습니다. 이렇게 섞고요. 그러면 니모일, 유화제, 할미꽃 뿌리 우린물, 고사물 인물, 이제 유황까지 넣었습니다. 유황까지 넣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걸로 거의 7, 8년째 이걸로 가늠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니까 타더라 뭐 이걸 알잖아요. 그러니까 목초액은 일반적으로 할 때는 500대 1입니다. 500대 1. 20리터니까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. 조금 진하게 뭐 한 10분의 1 정도 넣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 요 정도
바닷물이거든요. 바닷물 한 바가지. 바닷물은 거의 뭐 한 1대1 정도까지 괜찮습니다. 염류 피해하고 염분하고 틀립니다. 염류 피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. 바닷물이. 그리고 바닷물 속에 뭐 미생물도 많이 있잖아요. 이거는 광어, 물고기 광어 있죠. 이게 좀 비릿한 냄새를 냅니다. 그래서 따로따로 치기가 좀 그거 해가지고 한번 섞어 봅니다. 근데 섞어도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.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.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. 이거는 뭐 많이 넣어도 되는 건데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. 이게 비릿한 냄새가 나거든요. 여기 새가 많잖아요. 그 새들을 쫓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. 비릿한 냄새가 나니까. 그래가지고 완성합니다. 그래가지고 맨 밑에 지금 빈 통이거든요. 맨 밑에는 맨 밑에부터 이게 진한 게 들어가면 안 될 거니까요. 뭐 한두 바가지 정도 넣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가득 채우는 거죠.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, 시골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밤 되면 불을 켜 놓으면 날벌레가 너무 많습니다. 근데 여기는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기는 없어요. 그런데 요걸 치고 남은 거를 집 주위에 쭉 쳤거든요. 그러니까 날벌레가 많이 안 옵니다. 있기는 있습니다. 날벌레가 많이 안 와요. 효과는 확실하게 있습니다. 그리고 진딧물 이런 거는 확실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총체벌레니 뭐 이런 것도 경험상 별로 없었어요. 해보니까 없더라 이거죠. 뭐 이게 무슨 원리로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요.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 말이죠. 그리고 이제 광어 액비를 집어넣는 것도 여기에 새가 많이 찍습니다.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새들이 콕콕콕 이렇게 한 개를 다 먹으면 되는데 콕콕콕 찍어 놓고 갑니다. 그러니까 이게 콕콕 찍으면서 맛있는 걸 찾는 모양입니다. 그래가 맛있는 거를 파먹거든요. 근데 나머지 콕콕 찍어 놓은 건 대책이 없잖아요. 팔 수도 없고. 그런데 이걸 섞어주면 그게 덜 합니다. 있기는 있습니다. 근데 덜 하다 이 말이죠. 경험상 그렇다 이 말이죠.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맨손으로 다 하고 있죠. 농약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. 이 세수대 하잖아요. 농약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. 고무장갑 끼고 다 해야 됩니다. 왜냐면 피부에 흡수될 수 있으니까. 그 다음 고사물인물, 할미꽃 뿌리 우린물은 한약재죠. 한약재. 미량을 섞습니다. 한약 다릴 때. 그 다음에 뭐 유황은 뭐 유황이죠. 그냥
그 다음에 니모일은 이거는 피부 미용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. 이거 그래서 비싼 겁니다. 피부 미용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. 이거. 그 인도 귀족들은 이걸로 피부에 바른다고 하죠. 그러면 이 니모일이 땅구멍 같은데 아주 미세한 벌레들 있잖아요. 그것들 다 죽인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아주 그 고급 피부 미용 재료입니다 이게. 그렇죠. 광어 물고기 아니에요? 목초액, 바닷물, 뭐 해로운 게 없잖아요.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별 상관이 없죠. 그래가지고 이걸 짊어지기가 이제 늙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게. 그래서 저런 그 컨테이너 박스 있죠. 저런 컨테이너 박스로 뭐 받치든지 뭐 받치는 걸 만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짊어지면 되겠죠. 그래가 뿌릴 겁니다. 몇 분이 이렇게 그 질문을 자꾸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새로 찍어봤습니다. 지금 이제 비가 왔고 지금 그쳤거든요. 한 4시 반쯤 됐는데 지금 제일 좋은 시기거든요. 비 오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쳐줍니다. 그러면 요 앞 영상에 고추에 진딧물 하나도 없죠. 토마토, 고추 이런데 진딧물 하나도 없어요. 이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. 지금 농약은 뭐 사흘 만에 한 번씩 치죠. 일주일에 2번씩 치니까. 고추 같은 경우는 병이 엄청 많습니다. 그래 이제 그 농약 치는 밭에 가보면 진딧물 꽉 붙었거든요 지금. 워낙 가뭄이면 더 붙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들도 수분을 섭취해야 되니까. 농작물에는 영양분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런데 야생 그 풀에는 없던데요. 그거는 영양분이 없어서 그걸로 안 붙는 겁니다. 그럼 그 작물들은 영양분이 많으니까 수분도 많고 물도 주고 하니까 많이 붙는 거죠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가보니까 꽉 붙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우리 고추밭에는 진딧물 없습니다.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. 이 농약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괜찮습니다. 니모일 같은 거는 사면 한 통 사면 텃밭 같은 경우는 한 5, 6년 쓸걸요. 그 다음에 할미꽃 뿌리 우린 물 뭐 이런 거는 한번 사갖고 만들어 놓으면 되죠. 팩에 넣으면 되잖아요. 목초에 구할 수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돼요. 바닷물은 또 오면 되죠. 이렇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그 농약보다 위험하지도 않고 마스크도 안 낍니다. 그냥 만지잖아요. 세숫대야에 또 배합하죠. 저 잘못하면 죽습니다. 섭취 잘못하면. 이게 자연에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제가 자연농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자연농이냐 이러면서 비난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자연농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. 제가 하는 게 자연농에 가까우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. 뭐 그런 걸 가지고 열을 내고 조금 모자란 사람인 것 같아서 상대는 안 했는데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. 자연농이란 말 안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자연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화학농약이 아닌 천연농약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 이 말이죠.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약보다 효과가 좋더라 이 말입니다. 텃밭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또 각 가정에 화분 같은데 뭐 벌레 붙죠. 갖다 해보세요. 혹시 저는 지금은 안 샀는데 그거는 따로 한 번씩 치는데요. 여기에다 첨가할 게 있으면요. 지금은 고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계피 있죠. 계피를 사가지고 우려가지고 섞어보세요. 그러면 저는
그 진딧물 올 때 계피차 있죠? 계피차 한 잔 하다가 제가 먹기도 하고 한 잔 하다가 진딧물에 뿌려봤거든요. 그 다음날 다 죽고 없습니다. 효과 좋더라고요. 계피를 섞어주세요. 지금은 그 우려놓은 게 없어가지고 못 넣었는데 다음번에는 우려가지고 어디 보관해야겠습니다. 저 통 같은데 요 보면은 여기에 경류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통이 막 그러니까 제가 써놨거든요. 바닷물, 목초액 이렇게 써놨으니까 요런 데다가 좀 보관해야겠습니다. 계피 그게 효과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밭에 일할 때 벌레 같은 거 안 달라듭니다. 그것도 이용해 보세요.